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이다. 예, 자, 올 한 해 마지막 나는 몸신이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건강 정보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초대 손님 개그맨 김성원 씨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김성원입니다. 예. 오늘 또 같이 생각해볼 건강 문제는요. 2020년 마지막 나는 몸신이다답게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이 문제가 있으나 또 제대로 알지 못해서 대처하지 못해서 더 문제를 키우는 그런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을 모셨어요. 두 분이 함께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몸신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소개를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 오늘의 주제 이것에 대해서 알려드릴 주치 김경복입니다. 네. 저는 이것의 관리 방법을 아낌없이 알려드릴 간호사 출신 몸신 최지혜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몸신이 한꺼번에 두 분이 나오시고 한 분은 의사, 한 분은 간호사 출신. 네. 이거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가 봐. 네. 지난 5년간 오늘의 주제 이것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109만 명 정도. 109만 명 정도. 109만 명. 치료비만 1,486억 원. 그런데 이게 아직 않는데요. 네. 이것으로 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젊은 층에서 늘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여성 환자도 44%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안타까운 점은 이것의 시그널을 미리 감지하면 분명히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그널을 눈치채지 못하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찾아오시면 이런 경우는 제가 심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심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비워버리고 맙니다. 비워버린다고요? 네. 뭐가요? 골든타임만 잡는다면 이것이 빠지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알 것 같아. 네, 느낌이 오죠? 이제 슬슬 알 것 같아. 이고 심고.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할 주제가 뭔지 공개하겠습니다. 나는 몸신이다. 2020년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고 나면 후두둑. 탈모의 골든타임을 잡아라. 탈모의 골든타임을 잡아라. 야, 그 후두둑이 아주 안 좋다. 예, 오늘 주제 바로 탈모입니다. 그리고 탈모의 골든타임이 있다. 제가 오늘 그 표본이 아닐까 싶은데, 큰일 났네. 어떤 것 같아요? 이미 탈모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진단을 확실히 받으신 거예요? 꽉 찼는데? 그래도 약간 요즘 조금, 네. 개인적으로 또 고민이 있네요. 네. 약을 좀 복용하면서 두피 관리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머리카락이 긴 여자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머리를 감을 때마다요. 진짜 머리카락이 이만큼씩 빠져요. 그 수치구멍이 막힐 정도로. 그래서 점점 많이 빠지는 것 같고 어느 순간 보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얇아졌다. 이것도 혹시 탈모의 어떤 증상인지. 정상일 수 있지. 굉장히 풍성했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은 다. 염색도 고데기, 하고. 염색. 그렇지. 염색. 우리는 또 염색하지.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너무 불쌍해.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탈모에 분명히 골든타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정말 머리카락이 그 생사의 그 갈림길이 있는지 그런 시기가 정말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탈모에도 모든 그 우리 생사의 갈림길과 마찬가지로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골든타임이라는 건 이제 우리 생명하고 연관된 건 아니고요. 머리카락의 뿌리가 살아남아서 머리카락이 다시 날 수 있는 시기냐 아니면 그 시기를 지났느냐고요.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되면 다시 머리카락이 나올 수 없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20대 여성 환자예요. 20대 여성 환자예요. 20대요? 20대. 네. 보면 정수리 주변으로 해서 좀 맨질맨질하게 변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부분 탈모. 네. 저 부분에서는 머리카락이 자라질 않습니다. 저 부분에서는 머리카락이 자라질 않습니다. 저렇게 보이는 데는 다시는 20대인데도 머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너무했다, 저건. 저들 자세히 보시면 저분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두피 염증이 심했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 두피 염증이 심할 때 초기에 잘 잡아둬야 되는데 골든타임을 놓쳐서 머리카락에 뿌린 모근이 이제 재생되지 않고 저렇게 흉터 조직으로 바뀌는 상태가 된 겁니다. 어떡해. 네, 그리고 그 앞머리 정수리가 이제 탈모 진행이 많이 일어나는 부위인데 앞머리 쪽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탈모 인지 속도가 빠릅니다. 한 그쵸, 3년에서 알죠. 5년 정도 본인이 자각을 하시는데 정수리 탈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안 보여요. 네, 10년 이상 지나도 모르는 분들이 10년 이상 지나도 모르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탈모에 관한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사연을 받아봤는데 진짜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저희가 화면으로 그분들의 이야기 좀 보겠습니다. 음악이 이렇게 슬픈가요? 댓글이 이 고속도로 나는 거 아닌가? 약을 3년째 못 드시고 계시고. 조명 아래 두상이 있고, 조명 아래 두상이 있고, 뭐가 이렇게 부피가 보이고 그치, 그러면 그치, 정말 그죠. 속상하죠. 아이고. 이러면 진짜 피까지 나네. 와. 아유. 아, 엄청 이러면 많이 빠졌네. 진짜 가르마 타기도 두려워지죠. 이 정도가 되면. 아, 저렇게 많이 빠져. 우와. 한 번에. 저 머리 감기가 무서울 거야. 오, 그래서 머리 많이 빠질 거. 그러니까 20대인데 관리를 받았는데 아유, 엄청 많이 빠졌다. 지루성 두피염이 염증이네, 염증. 아니 남자야 뭐 그냥 에이 이러지만 여성은 얼마나 신경 쓰일까 그죠? 20대들.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얼핏 보기에 저도 좀 봐주시고요. 걱정되는 분 누가 있으신지요? 정면에서 그냥 딱 봤을 때는 저 오한진 교수님도 그럼요. 약간의 걱정이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정상민 약사분은 원래 모발이 좀 가늘고 약한 모발일 것 같은데 앞머리가 많이 없어 보이긴 벗겨졌는데. 합니다. 아우 정말 계속 끌어내리려고 해요. 실제로 근데 제가 약을 먹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먹은 지 한 2달밖에 안 됐어요. 왜요? 선천적으로 제가 M자 이마예요. 저 유전적으로. 깊어요, 이렇게. 네, 근데 머리가 빠지진 않거든요. 빠지진 않는다. 그럴 리가요. 빠지지 않는데 그래, 몇 개씩 빠지지 않는데 아니, 제가 어떻게 넓어? 다 세보거든요. 숫자.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예방 차원으로 요즘은 30대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네, 실제로 한 보고서에서 일반 의약품을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약품을 가장 많이 먹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1위가 탈모 치료제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탈모가 요즘에 취업 준비라든지 아니면 또 결혼, 또 뭐 사회생활 이렇게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시기를 맞는 20, 30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That's right, yeah. 저희 그 몸신과 저 또한 탈모 가족이라 가족의 마음으로 탈모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가족이라는 거는 어떻게? 동지입니다. 네. 그래요? 앞서 그 말씀드린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제 골든타임.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사람이 바로 저고요. 네, 사진을 보시면 왜 이런지 감이 오실 겁니다. 네, 저희 아버지와 할아버지십니다. 가족과 네. 얼굴 안 보이죠? 네, 저희 아버님께서 나름 좀 인기인이셔서 사진이 공개되는 걸 꺼려하셔서 어렵게 공수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니, 아드님을 위해서 또 이렇게,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탈모가 유전인 집안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좀 드시고 나서 정수리 수치 줄고 할아버지는 젊으셨을 때부터 다 없어지신 상태라서요. 저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으로 27살 때부터 약을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약을 복용하고 지금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또 최지혜 몸심님도 가족이
네네. 저는 간호사로 일할 때 밤낮이 바뀌다 보니 저한테 탈모가 오더라고요. 저희 집안도 외가 쪽 외할아버지 그리고 다 외삼촌까지 다 탈모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이 1남 4녀인데 이제 사진 나오겠지만 네, 어렵게 오빠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냥 거기를 다 갔군요. 다 갔습니다. 다 가서. 아유, 오빠. 아우, 아주 긍정적이시고 보니까. 예. 오빠 같으세요. 2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계속 탈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아까 약물도 드셔보셨고 또 이식도 2번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탈모를 지금 관리로 더 붙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설마 계속 이 상태이신가요? 보시죠. 와, 세상에. 아니, 도리어 좋아지셨네요. 보시죠. 와, 세상에. 아니, 도리어 좋아지셨네요. 젊으셨어. 앞머리 관리를 하셨네. 네. 그리고 머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전엔 내릴래야 내릴 수가 그리고 없고. 자존감 굉장히 높아지셔서 되게 얼굴의 인상도 되게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인상이 좋아지고. 아니, 사진 각도가 벌써. 네, 자신감이 자신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족의 허락을 득하고 나는 몸신이다의 이렇게 모습을 다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두피관리 노하우, 그 다음에 또 이 탈모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타임만 잡는다면 빠지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하는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아졌는데? 엄청 깨끗해졌는데요? 좋겠다. 우선 100만 탈모인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면서요. 1000만 탈모라고 요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 탈모 요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곱하기 10, 1000만 탈모인 여러분. 네, 대단하네요. 1000만 탈모인이면. 네. 그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래요? 예, 가장 먼저 자신이 탈모가 시작된 건지 아닌 건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꼭 기억해야 될 탈모의 시그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시그널 보실까요? 탈모 시그널 첫 번째. 가계도를 확인하라. 예. 가게도. 오늘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는 남성이 아닌 여성분들의 얘기입니다. 남성이 아닌 여성분들의 얘기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탈모를 겪는 여성분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예, 보통 이전에는 제 환자 중에서는 여성이 전에 한 20% 정도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40% 이상 여성 환자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중에서 본인이 탈모 유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금까지 지내신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성분들도 남성들과 동일한 확률로 탈모의 유전의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 생각하기엔 어머니, 아버지나 양쪽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 정도까지만 안 정도까지 계시면 대충 알죠. 나는 조금 안전한 지대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탈모 유전자라는 게요, 생각보다 강해서요. 또 강해요. 몇 대에 걸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미국의 한 학자는 8대까지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모든 사람들이 유전자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여성분들은 호르몬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탈모는 보통 사춘기 이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남성분들은 그때 사춘기부터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데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탈모의 진행을 억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까지는 서서히 진행이 되고요.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호르몬이 바닥나는 완경의 시기가 지나게 되면 급격하게 그때부터 탈모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조건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다는 말씀이신 똑같습니다.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요즘에 이른 탈모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왜 젊은 탈모가 많이 늘어났냐 한다면 이유는 그 탈모를 부추기는 생활 습관,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예전보다 더 빠르게, 더 일찍 유전성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내가 정말 탈모 유전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그건 뭐 어떻게 그러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다행이에요. 집안에 만약에 탈모 유전이 있을 것으로 의심이 된다. 그렇다면 주기적인 관찰을 통해서 탈모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 하듯이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탈모가 있다라고 의심을 할 수 있고, 특히 앞머리 쪽과 정수리 쪽이 먼저 그 신호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보통 느끼시는 증상으로는 남성분들은 머리 이제 왁스로 머리를 세우거나 만졌을 때 예전처럼 이제 힘있게 머리가 잘 서지 않거나 시간이 지났는데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숱이 다시 가라앉는다든지 그런 증상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고, 여성분들은 거울을 봤을 때 앞머리 숱이 예전 같지 않다든지 정수리가 좀 비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가르마를 이리저리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두 번째 탈모 시그널 한번 볼까요? 탈모 시그널 두 번째는 문제 많은 두피가 탈모를 불러온다. 이번엔 두피의 문제군요. 네, 맞습니다. 원인이 탈모가 이제 유전자가 있다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탈모 유전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두피 상태에 따라서 탈모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두피 질환들의 사진인데요. 보기만 해도 많이 아파 보입니다. 특히 왼쪽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은 그 전반적으로 두피에 이제 염증이 심하게 오랫동안 지속된 형태로 빨가네. 그쵸, 전체가 빨개져 있죠. 그리고 두피가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사진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부은 것처럼 부풀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 목은 쪽도 좀 살이 이렇게 도톰하게 올라와 있고 네, 맞습니다. 오르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인 중에 하나인데요. 목은 주변이 피부가 말려 들어간 것처럼 저렇게 배꼽처럼 보이는 이런 증상들을 이제 우리가 지루성 두피염이 있을 때 볼 수 있고요. 네. 오른쪽 사진도 마찬가지로 그 지루성 두피염 왼쪽보다 좀 더 경증이긴 한데 그 모공 주변에 붉은색으로 침착돼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네, 저런 부분들이 이제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이고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일시적인 모발 탈락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덧붙이자면 요즘같이 춥고 건조할 때 비듬이 잘 생기잖아요. 이 비듬이 탈모의 시그널일 수가 있습니다. 비듬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비듬 중에서도 이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표피가 말라서 떨어지는 건성 비듬이 있고, 이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끈적끈적하고 누런 그런 지성 비듬이 있는데, 특히 이 지성 비듬은 이 두피의 모공을 막아서 염증을 잘 발생시키고 질성 두피염과 같은 어떤 문제를 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탈모가 더 심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때 가렵거나 따가워서 손으로 또 만지세요. 그러다 보면 또 영구적인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비듬이 많이 생긴다 하시면 전문의랑 꼭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실제로 이 탈모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 그분을 모셔야 할 시간입니다. 자, 어디 계신가요? 예, 여러분 박수로 맞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니, 탈모 문제인데 아주 젊은 분이 나오셨어요. 먼저 인사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학생 이경윤이라고 합니다. 아우, 대학생 21살. 예. 야, 근데 탈모 고민을 벌써 갖게 되셨다고. 네. 아니, 병원에 직접 가서 탈모 진단도 받으신 거예요, 지금? 머리가 자라는 속도에 비해서 빠지는 속도가 많이 빠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요즘 젊은이들이 제 딸도 이제 있지만은 염색. 이쁘게 보이려고 이제 염색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탈색이 탈색 많이 해요. 해보신 적이 물론 있겠죠? 네, 어떤 제가 빨주노초 파란보 거의 다 해봤어요. 머리를. 파란보. 네. 머리도 붙여봤나요? 네, 붙임머리도 했었어요, 많이. 머리를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구나. 네. 한번 머리에 그냥 미안하지만 나온 김에 이렇게 숙여볼까요? 이렇게. 이제 와서 얼굴을 가리면. 아까 보니까 뒤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네요. 지금 여기가 정수리인데 이렇게 뒤까지. 안쓰러워. 예. 젊으니까 오히려 또 일찍 시작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물론. 선생님 지금 이렇게 첫 보면 아시겠지만 보셨고 말씀도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일단은 그냥 보기에도 전체적으로 타고난 모발이 워낙에 가늘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그 두피 상태도 지금 옆에서 보입니다. 두피 전체가 좀 울긋불긋하고 두피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그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좀 이런
붙임머리라든지 파마, 염색을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고요. 탈모가 없는 분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한 상태는 제가 자세히 보고 나서 이따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예, 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본인은 여러 가지 또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뭐가 제일 신경 쓰이고 어떻게 노력을 해봤어요? 머리 말릴 때 최대한 안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가리고 고데기 하고 묶으려고 이렇게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르마를 안 타고 한 번에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가르마도 왔다 갔다 좀 해보고 그렇게 해도 지금 대책이 별로 없어서 방법 좀 알아보자. 예, 오늘 제대로 저희가 진단도 해드리고 잠시 후에 또 그 방법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몸씨 지금 또 TV를 보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본인 소개해 주세요. 네, 두피 관리를 18년 동안 해온 그 노하우를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네. 김경복 선생님은 뭐 준비하신 게 없나요? 네, 저는 그 탈모 진단을 이 빛 하나로, 탈모 진단을 이 빛 하나로. 빛 하나로. 빛으로 제가 그 뒷머리 상태 그리고 정수리 상태를 비교를 해보면서 탈모의 징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김경복 주치의께서 좀 도와주실까요? 예. 자, 먼저 뒷머리를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뒷머리 중앙 부위, 양쪽 귀가 만나는 이 부위 쪽은 탈모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위고요.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가장 좋은 모발들이 있는 부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위를 자세히 보시면 이 가르마를 타서 가르마 위아래에 걸려있는 모발들을 체크를 해보면요. 굵은 모발이 거의 10개가 있다 그러면 가는 모발이 하나 정도, 10대 1의 비율 정도로 가는 모발이 나타난다 그러면 정상으로 볼 수 있고요. 이 뒷부분과 비교해서 나머지 다른 부위에 탈모 유무를 좀 체크를 해볼 겁니다. 지금 현재 뒷머리를 보면 원래 그 타고난 모발 자체가 좀 가늡니다. 이 정도 모발 굵기면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 평균보다 한 70% 정도 되는 가는 모발을 가지고 있고요. 자, 한번 돌아보시고요. 가르마를 타고요. 타서 봤을 때 앞머리에서 그 정수리 가마까지 3등분을 해서 봅니다. 앞쪽 3분의 1, 중간 3분의 1, 뒤쪽 3분의 1 나눠 봤을 때 그 정수리 뒤쪽 3분의 1하고 중간 3분의 1 쪽이 약간 비어 보이는 부분이 좀 더 넓어 보이죠. 앞쪽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탈모가 있을 수 있는 부위로 이제 예측할 수 있고요. 초기 탈모지만 타고난 모발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 실제로 좀 더 많이 비어 보이는, 우리가 중기 이상으로 보이는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사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이 상태에서 호전도 가능하고요. 유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축하해요. 다행이네요. 너무 좋아한다. 그렇게 현재는 오히려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에는 모발 관리 전문가께서 좀 살펴주실까요?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현미경으로 3가지를 확인해 드릴 건데요. 일단 각질, 그리고 모발의 굵기, 신생모를 체크해 드릴 건데요. 아까 주치 선생님 말씀했던 것처럼 이 뒤통수는 머리카락이 가장 안정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 후두부부터 두피 상태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후두부 보이시죠? 그렇게 하얀색 각질이 눈에 띌 만큼 잔여물질이 있으시고요. 샴푸를 매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발의 상태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모발에 이렇게 각질 상태 혹시 보이십니까? 모발의 각질을. 정수리 아까 염증 있는 부위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뭐야? 장미꽃이 하나 출혈돼 있네. 그러네요. 상태가 염증성 반응이. 출혈인가 봐. 네. 가늘어진 모발도 지금 많이 보입니다. 두피 전체가 90% 정도는 한 모공에 2가닥, 3가닥 정도 있는데요. 이렇게 혼자 있는 모공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모발이 아까 선생님 말씀했던 것처럼 초기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례자분은 혹시 평소에 간지러워서 머리를 많이 긁기도 하시나요, 지금? 저도 모르는 새에 잘 때 많이 긁어가지고 상처가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났구나. 많이 긁었네. 아프겠다. 이런 부위는 그냥 봐도 아파 보이는. 많이 긁었어. 나도 저럴 것 같아. 가려워, 나도. 다 빨개. 두피에 붉음증도 많으시고 각질도 많은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평소 세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순간에도 뭐 어깨로 등 뒤로 후두둑 떨어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골든타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이제부터 알아봐야겠죠? 네, 골든타임을 놓쳐서 모근이 아예 죽으면 저가 아닌 우리 주치의 선생님 찾으셔야 됩니다. 네. 네, 모근이 아예 죽었을 때 일이 커지는 거죠. 네, 소생 방법이 없습니다. 네. 모근이 살아있으면 관리를 통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네. 그 방법 첫 번째는 모근이 머리카락에 잘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두피 모근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두피 모근 운동? 네. 운동을 해요? 모근이? 네, 두피 모근 운동을 인위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두피가 병들지 않도록 두피를 깨끗하게 세정해주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두피가 튼튼해지도록 영양을 주기적으로 주는 겁니다. 영양. 네, 우리가 세수하고 나면 왜 건조해지고 민감해져서 영양제 바르듯이 두피도 피부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영양제를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네. 오늘 이 세 가지 풀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있죠? 네. 세 가지 풀세트에. 네, 있습니다. 네, 뭡니까? 두사 회생, 두사 회생. 두사 회생. 예. 두사 회생을 시키는 첫 번째 단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두피를 운동해라. 깍지를 세게 끼시고요. 네. 앞으로 쭉 피세요. 쭉 하신 다음에요. 이대로 목 뒤로 갑니다. 좌우로 3초씩. 엄지손가락을 이 자리에 누른 다음에 하늘 향해서 눌러줍니다. 4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두피의 근막을 움직여줍니다. 네, 이거를 대략 한 1분 정도 샴푸하기 전에 해주시면 두피의 혈액순환과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1차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두사회생 2단계에 들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올바른 세정법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샴푸하실 때 여러분들 두피에 물을 묻히지 않고 모발에 물을 많이 묻히고 하시거든요. 저희가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감는 거지 두피를 감는다고 생각 안 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두피를 감으셔야 됩니다. 두피를 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올바른 세정법을 집에서 매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차적으로 먼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집에서 이렇게 두피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두피 쪽으로. 두피로 이렇게 집어넣진 않지. 물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부분 이게 모발만 이렇게 하시고 그냥 모발에 묻히면 두피로 가려니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모발 쪽으로만 이렇게 하신 다음에 평소 우리가 샴푸가 올바르지 않으면 두피의 잔여물을 다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 상태를 제가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물 적신 거예요. 적신 상태가 뭐가 다를까요? 자, 이게 이제 그대로 있어. 물로 해도 각질이 전혀 떨어지질 않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물 적시는 것부터 시간을 재주시면 3분 정도 두피 쪽으로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샴푸를 쓰기 전에? 네, 샴푸를 쓰기 전에 좋은 샴푸도 중요하긴 하지만 충분히 모발과 두피를 충분히 적셔주세요. 방법이 중요하군요. 불리는구나, 불려. 각질을. 모발과 두피가 좀 무거워진다는 느낌이 들 만큼 충분히 두피가 적셔줘야 됩니다. 그래야 각질이 불려져서 세정이 잘 되시거든요. 각질을 불리는 거. 이제 35초. 1분만 해도 저는 큰일 날 거라 생각해요. 우린 정말 20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물 적시는 거.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모발이 무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네. 충분하게 손끝으로 하시면서. 그럼 남성은 보통 머리가 여성보다 더 짧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들여서 불리는 게 중요한가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남자분은 모발이 짧기 때문에 한 2분 정도만 적셔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제 2분 지났습니다. 샤워 다 했는데. 이때 모발 위주보다는 두피 쪽으로 하게 되면 모발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적셔집니다. 인민 샤워까지 하고 수도 타올로 지금 닦는 중이야.
노래를 한 곡 노래 불러야지. 한 곡, 노래를 한 곡. 노래를 한 곡 불러요. 1절, 2절. 3분이 한 7초 그런 노래. 야, 이제 3분. 이제 3분이 됐습니다. 네. 모발, 뭐 이렇게 하는 사이에 모발은 충분히 적셔졌고요, 당연히. 자, 긴장된다. 자, 긴장된다. 그냥 일단은 한번. 그냥 물로만. 달라. 그래도 많이. 네. 어디 보세요. 그냥 물로만. 달라. 그래도 많이. 어디 보세요. 오, 그러네, 진짜. 깨끗해졌다. 저것만으로도. 진짜. 그래서 샴푸할 때 방법만 잠깐 바꿔도 조금만 바꿔도 네, 두피의 환경이 크게 변화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야, 네. 희한하다. 자, 일단. 샴푸의 양은 약 500원짜리 동전만큼 적절하게 덜어서요. 바로 두피에 닿기보다는 충분히 손으로 거품을 내서 분배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바로 하시게 되면 모발에 마찰이 일어나서 모발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고. 꼼꼼하게. 저희는 일반적으로 그냥 머리에 닿으면 여기서 거품이 되니까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거품을 내거든요. 그죠? 근데 세안을 할 때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거품을 낸 다음에 지금 거의 두피에다가 하시고 모발은 지금 하나도 아직 샴푸가 닿질 않았어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꾸 손톱으로 하시거나 요즘은 또 네일 아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옆에 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모발에 긁히기도 하거든요. 지문을 이용해서 지우개 정도 지우는 힘으로 골고루 이것도 한 2분 정도 문질러 주시면 좋습니다. 2분. 네, 오히려 2분. 이 시간도 5분. 전 보통 이 정도 거품나면 그냥 씻어내는데요. 네, 모발이 아니라 두피를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시간이 좀 되시면 가볍게 지문을 이용해서 좀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마 미용실 가시면 마지막에 이 맞아요. 마사지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너무 시원해. 대부분이 나머지 있는 거품으로 모발의 때를 좀 벗겨냅니다. 예. 네. 그래서 평상시에 여기로 했다가 이쪽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피를 충분히 밀고 나머지 있는 거품으로 모발의 때를 벗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머리 감고 다 흐르면 되겠어요. 이때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네, 처음 시작했던 물의 온도보다 물의 온도를 약간 낮추는 게 좋습니다. 아, 시원하게? 더 미지근하게? 네, 물의 온도를 한 단계만 낮춰주시면 좋습니다. 두피에 열을 가하게 되면 두피가 빨리 노화되거나 건조해져서 네, 모발이 쉽게 탈락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샴푸만 했을 뿐인데. 네, 아직 드라이를 이제 머리를 말리지는 못했고요. 와, 완전. 다 어디 갔어, 저게? 뭐야? 와, 완전. 다 어디 갔어, 저게? 뭐야? 와, 완전. 다 어디 갔어, 저게? 뭐야? 근데 엄청 깨끗해졌는데요? 아까 붉었던 이런 데네. 네네. 아까 붉었던 곳이. 예, 붉었던 곳은 그래도. 예. 그래도 깨끗해졌어요. 그래도 깨끗해졌어요.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 건 하나도 없어. 네. 이게 끝이 아니죠. 2단계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단계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두피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두피도 피부의 연장성장이기 때문에 영양제를 보포하는 게 좋습니다. 그 생각은 진짜 못 해봤는데요. 네. 저만의 방법, 집에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오늘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단계는 깨끗해진 두피에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인데요. 세정에 도움을 주고 두피 영양과 수분을 챙겨주는 이름하여 여기가요. 네. 뭡니까? 두사회생 순딩팩입니다. 두사회생 순딩팩입니다. 순딩팩. 와, 싱그럽습니다. 여기 지금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레몬 아닌가요? 레몬. 네, 알로에. 알로에. 피부에 좋은 알로에까지 이렇게 있네요. 네.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러네요. 네, 워낙 순하고 자극이 없어서 순딩팩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알로에가 두피에도 수분도 주고 진정도 시켜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레몬이 들어가서 남아있는 잔여각들도 부드럽게 잘 제거해줍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알로에를 볼 수 있으신데요. 요거는 집에서 갈기도 힘드시고 사용하기도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90% 정도 넘는 이렇게 알로에가 많이 맞아요. 팝니다. 요새 이런 거 많이 네네네. 요걸 이용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겔젤을 5번, 5스푼에
3, 이럴 때만 영어 쓰더라고요. 4. 쉬운 것만. 5. 네. 그리고 레몬을 즙을 이렇게 내셔서요. 네. 그거는 한 스푼을 해주시면 5대 1이군요. 5대 1로 해주시면 네. 네. 이렇게 한 1분 정도 이렇게 저어주시면 차갑게 해서 이게 두 개가 브랜딩 되면서 거의 물과 같은 상태가 돼서 공병에 넣어서 두피에 골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 되게 만들기도 간단하고요. 그러니까요. 덜 녹여진 거는 흔들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향도 좋을 것 같아요. 레몬 향. 그렇죠. 알로에랑 레몬인데. 네. 샴푸하시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남은 것은 냉장고에 넣어서 다시 반복해서 사용해주면 되는데요. 예. 일주일 안에 소모하는 게 좋습니다. 예. 자, 다시 누워보시고요. 이렇게 흔드신 다음에 이렇게 가르마를 이렇게 타세요. 그리고 두피가 보이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골고루 간격은 한 3, 4cm 간격으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괜찮다. 네. 따갑지는 않나요? 네, 상처 부분은 좀 따가운데 그 이외에는 약간 시원할 것 같아. 특히 여성분들은 헤어라인 쪽도 잔여물이 많이 남고요. 되게 민감해지고 화장품도 아무래도 좀 있고 그래서 그래서 헤어라인도 꼼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은 조금 두피에 팩을 한다는 느낌으로 조금 적셔주는 게 좋습니다. 네, 충분히. 간단해서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근데 정말 적시듯이 지금 충분히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렇지. 끝났습니까?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연 방치를 1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하듯이.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분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됐네요. 자, 그러면 해볼까요? 얼마나 더 좋아졌을지 를 또 보기 위해서 맞아. 예. 역시 이번에도 두피를 씻어내는. 네네, 두피. 이것도 대충 씻어내면 안 되겠네요. 이것도 적당히 시간을 조금 오래 해서 다 잘 씻어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알로에하고 레몬이 생각보다 세정이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많은 시간을 하지 않으셔도 가볍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리가 느껴지시지만 이렇게 뽀드득 뽀드득하게 세정됩니다. 들려요. 뽀드득. 네. 몇 차에 걸쳐서 지금 세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개운할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알로에랑 레몬이 워낙 좋긴 하지만 10분 정도 팩을 했다고 뭐 확 그렇게 막 엄청 좋아졌을까 조금 의구심이 아직 있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까요? 네. 기대된다. 엄청 깨끗해졌네. 깨끗해졌다. 엄청 깨끗해졌네. 깨끗해졌다. 진짜 엄청 이렇게 육안으로 보기에도 두피가 하얘져서 굉장히 맑아진 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진짜요.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졌는데. 좋겠다. 그 순딩팩 하고 나서는 어떠신지 느낌상 지금 머리를 만졌을 때 뻑뻑하다거나 좀 싸하게 시원한 느낌. 아싸하게 시원한 느낌. 네, 레몬이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시원한 느낌을 같이 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만 하면 좋아질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오늘 소감도 한 말씀 들려주시고요. 이 간단한 3가지의 방법이 예방과 관리부터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거니까 집에서 작은 노력들 한번 해보시면 예방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은 나무 후두둑 이 탈모 문제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또 두 분 박사님께서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방법 알려주시겠습니다. 먹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네. 이 머리카락은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자랄 수도 시들시들하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에 뿌린 모근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이 모근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그런 식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이 영양소가 모근까지 쏙쏙쏙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모근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으면서 혈액순환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엄선해서 골라봤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솔루션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까만색입니까? 나물? 밀? 네, 나왔네요. 이것의 정체는 바로 해조류. 바다의 블랙푸드라고 하죠. 해조류입니다. 해조류. 맞아요. 여러분 아주 좋아하실 텐데요. 다시마, 미역, 톳, 김 이것을 준비하는데요. 이 음식에는 요오드라든지 칼슘 이런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모발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역이나 다시마의 그 끈적끈적한 성분인 알긴산 있죠. 이 알긴산은 나쁜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고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네, 우리 머리카락을 보호하고 또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는 두 번째 식품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머리카락의 묵은 깊숙한 곳까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두 번째 솔루션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콩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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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뭔가 고소할 것 같은 느낌의 가루. 이거 무슨 곡물가루일 것 같아요. 콩가루. 아니, 처음엔 해조류가 나와가지고 저는 약간 그 육지에서 나는 거 그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가루네요? 아, 진짜 육지에서 나는 게 나올 줄 알았어요. 네네네. 이런 거요. 죄송한데 노래도 안 해.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닭이죠, 닭. 사실 닭고기에는 단백질이 많죠. 그렇죠. 하지만 이 가루 안에는 닭고기나 소고기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아, 도대체 뭔데 그 가루 안에 단백질이 이렇게 많아? 네, 이것의 정체는 바로 네, 이것의 정체는 바로 맥주를 만들 때 꼭 필요하죠. 그 맥주의 원료인 맥주 효모입니다. 네, 메가라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는데요. 이 보리에 물을 부어서 싹을 트게 한 뒤에 말린 게 바로 메가입니다. 이것을 익혀서 만든 맥즙의 부산물을 건조시킨 것이 바로 이 맥주 효모입니다. 제가 그 맥주 효모가 탈모에 좋다는 얘기는 종종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애초에 맥주 효모랑 탈모랑 아무 연관성이 없는 단어들인데 이걸 어떻게 처음에 발견을 했을까? 궁금하죠? 네. 자, 맥주의 나라 하면 어디입니까? 독일이죠. 아유, 참 제대로 하십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1960년대 독일의 한 맥주 공장에서 우연히 발견이 된 겁니다. 이 공장 안에 공기를 타고 맥주 효모가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그 맥주 효모가 퍼져 있는 방향 쪽에서 일을 하고 있던 직원들의 머리카락이 유독 풍성하고 매끈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연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맥주 효모가 영양덩어리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미국의 영양학자 아델 데이비스는 이 맥주 효모가 우유, 꿀과 함께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맥주 효모에 대체 어떠한 성분이 들어있는 걸까 분석을 해봤더니요. 단백질이 약 53%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한 18종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머리카락의 구성 성분과 일치했다고 하고요. 단백질 합성을 도와주는 나야신을 비롯한 비타민 B군도 풍부하게 들어있었습니다. 특히 이 단백질 함량을 비교를 해보면요. 100g당 단백질 함량이 닭고기는 약 17g, 돼지고기는 16g, 네, 두 가지는 비슷하고요. 소고기는 약 14g. 이것인데 비해서 맥주 효모에는 53g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에 그 단백질이 왜 중요한 건가요? 첫째, 우리 머리카락의 85%가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죠. 두 번째로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고 재생하고 보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이 단백질을 비축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의 성장을 완전히 스톱시켜버리거든요.
영양분의 공급이 끊겨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카락 못 자라죠. 새로운 머리카락 나타나지 않고 힘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한 2, 3개월 지나면 탈모가 오는 거죠. 탈모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영양소 섭취 없이 굶어서 빼는 이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탈모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반론을 한번 제기하고 싶습니다. 머리카락이 식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뿌리가 잘 자라도록 우리는 거름을 줍니다. 그러면은 거름을 줬는데도 식물이 잘 안 자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관리가 중요한 거 아니냐. 전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아주 예리한 질문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두피가 피지 생성이 왕성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만큼이나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맥주 효모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영지버섯과 비교하면 약 5배. 또 표고버섯의 8배 정도 들어있는데요. 두피에 염증이 잘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마늘의 약 80배, 80배에 해당되는 셀레늄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셀레늄 성분의 경우에는 탈모를 유발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맥주 효모가 탈모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탈모를 겪고 있는 여성 3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만 맥주 효모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머리카락의 숫자, 밀도 등이 맥주 효모를 먹지 않은 그룹보다 약 7%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맥주 효모는 먹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뭐 그냥 드셔도 되고요. 특히 이제 물이라든지 우유에 간편하게 타서 드셔도 되는데요. 오늘은 이 맥주 효모와 함께 모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함께 섞어서 특별한 주스를 한 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주스. 네, 모근의 영양을 채워주는 모근 탄탄 주스입니다. 느낌 좋아요. 모근 탄탄. 자, 재료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재료는 일단 맥주 효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1티스푼 3g 정도 이렇게 준비하고요. 또 요즘 맛있는 키위, 다음에 시금치, 물을 준비하고 꿀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밑에 가서도 잘 갈리는 키위를 넣고요. 오늘은 난이도가 한 중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중상 정도 됩니다. 다음에 물을 넣고 맥주 효모 3g 정도 넣겠습니다. 꿀을 아주 뭐 건강한 컵쇼. 거의 된 것 같아요. 시금치 색깔이 아주 제가 기가 만든 게 막히게 한 나오네. 2인분 정도 되거든요. 맛있겠다. 이 정도만 이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뭐 좋은 재료가 들어가 있어서 무엇보다 몸에 아주 좋은 건강 주스가 만들어졌네요. 목은 탄탄 주스 마셔야죠. 젤리 같아요. 네네. 한번 맛을 보시고 느껴보시고요. 냄새가 상큼하다. 냄새 너무 좋아. 키위 냄새가 확 맛이 나네요. 맞았죠. 아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그리고 이게 아마 여러분들은 이거 녹즙 같을 거야 생각하실 거예요. 색깔을 보시고 아니에요. 정말 맛있습니다. 침샘 폭발입니다 진짜. 와. 일단 뭐 이 정도 해두면 어떤 마음의 안심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오늘 머리카락에 좋은 일 했어 하는 느낌. 저희가 오늘 그런 걸 배웠잖아요. 모근에 이제 영양분을 충분히 주려면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요렇게 좀 챙겨 먹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효모에 우리가 단백질 많다고 들어봤잖아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그리고 철분을 비롯한 미네랄, 즉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모두 다 골고루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모근 튼튼 주스의 재료를 살펴보면요. 키위 들어갔잖아요. 이 키위 경우에는 우리가 꼭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듬뿍 있어요. 비타민C라든지 베타캐로틴도 풍부하고요. 특히 필수 영양소인 무기질이 사과나 포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2~3배 정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이 시금치의 경우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지만 특히 시금치에서 주목해야 될 성분이 바로 철분입니다. 이 철분의 경우에는
혈액을 만드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탈모가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임신이라든지 출산 등을 겪으면서 이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일시적인 이 탈모를 겪는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더욱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너무 좋은 것들은 또 가끔 독이 될 수도 있다는데 먹을 때 뭐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주의사항이 있죠. 이 맥주 효모의 하루 적정량이 3g 정도입니다. 그런데 체질에 따라서 배에 가스가 찬다든지 복부 팽만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양을 조금 조절하시는 게 좋고요. 또 통풍이 있으신 분들, 통풍 환자분들은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 생성을 이 단백질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복용을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나는 몸신이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건강 잃지 마시고요. 내년에 또 저희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극히 평범한 몸매에서 워너비 몸매가 되신 분들을 모실 겁니다. 6년 특집 새 워너비 몸매 만들기. 납작 식빵 엉덩이에서 복숭아 힙, 출렁 뱃살에서 개미허리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나왔어요. 선생님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저처럼 튼튼한 56cm 어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어깨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옷이 끼는 것 같아요, 지금. 채널 A